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업데이트를 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린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가 코인데스크 TV와 인터뷰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코인데스크를 퍼드데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그 전까지 리플사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종종 내보내곤 했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데이빗 슈왈츠는 SEC와 리플사의 소송 결과가 리플사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XRP 홀더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주장을 하기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XRP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XRP와 비트코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XRP 역시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XRP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 이유를 밝히기를 주저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재상장하려고 하고 있는 루머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청문회에서 이 리플사로 하여금 SEC가 가진 내부 문건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은 것이 이제 소송에 관련된 작은 승리로 풀이가 되면서 XRP 가격을 올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역시 가격에 관한 것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이빗 슈왈츠가 인터뷰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것은 이제 XRP와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으므로 XRP 역시 증권이 아닌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빗 슈왈츠에 이어서 여기 있는 이 사람 조니 디튼 변호사인데요. 조니 디튼 변호사 역시 폴캐스트 뉴스라는 미디어에 출연을 해가지고 11,000여 명 이상의 XRP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로서 또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SEC 쪽에 문의를 했다가 받은 이메일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첨부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2021년 1월 SEC의 부서 중에 하나인 인베스터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아직 XRP가 증권인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렸으며 2020년 10월에도 같은 답변이 돌아왔었다. 그렇다라는 것은 2019년 3월, 그때까지는 혹은 그때 당시에는 SEC에서 XRP를 디지털 커런시라고 표기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연 2019년 3월과 2020년 12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XRP는 증권이 되어버린 것일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 SEC는 그저 소송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SEC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캐면 캘수록 어이없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리플사 쪽으로 이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좋은 기운이 감도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앤폴리시 창업자 토마스 호지라는 사람은 국제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 SEC 위원장 후보 게리 겐슬러에게 리플사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또 다른 청원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그 청원에서 SEC가 리플사를 억압하고 있다.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과 전 SEC 기업 재무총괄 및 디지털 자사 부서 책임자인 윌리엄 힌만이 중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의 목표는 1,500여 명이었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올 당시에는 1,068명, 그리고 지금은 2,713명이 현재까지 사인을 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청원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청원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크립토앤폴리시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은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나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요즘, 과연 XRP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XRP 관련된 차트도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슈렉이라는 분석가가 담긴 차트 분석, XRP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뚫는 데만 무려 4년이 걸렸다라고 하죠. 이 월드컵과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데요. 한 번씩 지나갔을 법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이 리플사가 이 SEC 관련된 소송을 잘 해결하고 나면은 많은 거래소에서 XRP를 재상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XRP 가격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년 만에 중요 저항을 뚫고 지지선으로 만들고 있다. XRP 빵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칼리오라는 유명 분석가는 약간 오바를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XRP가 10배 이상 간다라고 해도 놀라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약간 오바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어마무시한 알트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XRP도 이제 하루빨리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와 코인쉐어스 그리고 이더리움의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컨센서스가 최근 2025년까지 암호화폐 산업이 완전히 재생 에너지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크립토 기후 협약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크립토 기후 협약은 2040년까지 암호화폐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빵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전히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정보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햇빛 뿌리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